여러분들도 빨리 다 접종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5페이지예요. 우리 55페이지 유동부채에서 예수금인데요. 55페이지 4번 항목 예수금인데요. 얘는 좀 중요해요. 중요한 개정 과목입니다.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이란 얘기죠. 중요하다는 게. 많이 등장하는 개정 과목이니까 좀 볼게요. 자, 얘는요. 예수금 부채입니다. 부채. 일단 부채.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부채. 이게 왜 부채냐면요. 제3자한테 다른 제3자한테 지급할 금액을 잠깐 내가 맡아두고 있는 거를 예수금이라 그래요. 잠깐 예수하고 있는 거, 맡아두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내 건 아니야. 내 건 아닌데 잠시 내가 보관해 둘게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금. 어떤 게 우리가 어떤 때 제일 많이 쓰냐면요. 어떤 때 제일 많이 쓰는 계정이냐면요. 딱 이런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종업원이 있어요. 그럼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급여죠. 그쵸. 월급 줘야지. 회사가 종업원한테 급여, 월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 그러면 다 현금 준다 가정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급여 100만 원 현금 준다. 그럼 분기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급여 100만 원 생겼죠. 그렇죠? 급여 줬으니까 급여라는 이거 비용 계정입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생기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분계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맞죠? 회사 입장에서 급여를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종업원은 지금 뭐가 있죠? 소득 있죠. 소득이 있으니까 급여 100만 원에 소득이 발생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된다고요. 원래는 월급을 받으면 종업원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종업원이 알아서 10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절차 법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돈 주고 끝이었어요. 원래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급여 주면 얘가 알아서 내는 거야. 세금은. 근데 나라에서 야 그러지 말고 회사야 네가 종업원들한테 그 너희 그 종업원한테 월급을 줄 때는 네가 줘서 원래 너가 낼 세금은 아니지만 줄 때 얘가 낼 세금을 미리 좀 떼놓고 네가 직접 좀 내줘라고 의무를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천징수의 의무라고 그랬죠. 원천징수. 이 소득의 원천이 어디예요 지금? 회사잖아. 이 종업원의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회사잖아요. 회사 원래는 원천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알아서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에서 징수해서 납부하라고 의무를 준 거예요. 원천징수 납부 의무, 원천징수 의무를 준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관리가 훨씬 편하지. 왜 그러냐면 회사 나라는 회사를 관리하기 쉬울 거고 회사 하나만 관리하면 이 종업원들을 세금을 그때 따박따박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떼요. 급여에서 월급에서 세금을 대충 떼. 간이소득세표라는 게 있거든요. 간이 말 그대로 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충 떼.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대충 떼. 그 다음에 연말에 제대로 정산해보자라는 거죠. 대충 떼놓고 12월에 정산을 제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나? 소득세라는 거는요. 인세라는 거예요. 즉 소득을 납세 의무자 인적 사항을 고려해 줘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부양 가족이 없는 싱글족하고 부양 가족이 10명 있는 사람하고 달리 부담을 하게 시켜 줘요. 또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 카드를 많이 쓴 사람, 의료비를 많이 지급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더 많이 세금을 공제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매월 뗄 때 제대로 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일단 적당히 뗀 다음에 연말에 너 교육비 얼마 썼니? 의료비 얼마나 썼니? 보험료 얼마나 썼니? 이런 거를 다 제출하게 해서 제대로 계산해서 그동안 제대로 계산해서 낸 세금, 나온 세금과 그동안 뗀 거랑 비교해가지고 그동안 뗀 세금이 더 많았으면 돌려주는 거죠. 연말정산 환급이라고 그러잖아요. 2월달이나 3월달 급여 지급할 때 더 얹어서 주고, 낼 세금이 그동안 뗀 세금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징수하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연말정산했는데 세금을 거의 못 돌려받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막 분개하세요. 막 화를 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동안 뗀 거랑 내가 납부할 거랑 비교해서 이제 정산을 하자는 의미지 무조건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TAT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 정산 어떻게 하고 무슨 어떤 게 이제 공제가 되고 하는 거는 TAT고,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말 정산의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요. 뗄 때 회사가 급여를 100을 다 주지 말고 다 주지 말고 어떻게 알아? 10만큼은 그렇죠? 떼고 90을 주고 10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10을 들고 있다가 언제 다음 달에 세무서에다가 직접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서 5월 31일, 오늘 5월 31일인데 5월 31일 말일날 지급했으면 급여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에 내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 달 10일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 동안에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잠깐 보관해 두고 있는 거죠. 그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분개 지금 상황 아시겠죠? 회사가 급여를 100원의 급여가 발생했는데 돈은 90원만 주고 10원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면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분개. 이거 5월 31일 분개. 급여 100이 발생했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현금 얼마 나가요? 5월 31일에. 비용은 100만 원이 발생한 거 맞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용은 100만 원이 발생한 거 맞아. 그런데 돈을 줄 때는 어떻게 준다? 10만 원 떼고 주는 거야. 90 현금으로 주고 지금 10만 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잠깐 내가 보관해야 되잖아. 지금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때 개정 과목이 뭐다?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채입니다. 내가 잠깐 예수해 두는 거예요. 보관해 두는 거. 그랬다가 6월 10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세무서에 예수금 까면서, 그렇죠? 부채 감소해요. 예수금 까면서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현금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은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죠? 부채입니다. 예수금 부채. 다시 정리할게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100이 발생했어요. 그럼 비용은 100이 발생한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급할 때 세금은 내가 떼고 잠깐 보관해 놓고 세금을 제외한 부분만 줘요. 분개는 급여 100이고요. 실제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떼놓은 거는 예수금 부채 처리해 놨다가 지급할 때 떨면서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감소시키면 돼요. 됐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조금 살을 더 묻히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급여 지급할 때 떼는 게 이것뿐만 아니죠. 세금하고 또 뭐 떼요? 그렇죠. 4대 보험이라는 걸 떼요. 4대 보험료라는 걸 떼요. 이것도 근데 흐름은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 지급할 때 예수해 놨다가 다음 달 10일에 각 공단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4대 보험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국민연금, 그렇죠? 건강보험,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소득세도 떼고요. 요 네 가지도 다 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는 게 많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오롯이 누가 원래 부담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요 4대 보험은 좀 특징이 있어요. 종업원도 월급에서 떼임을 당하지만 그 금액만큼 누구도 같이 내야 돼요. 회사도 사업주, 회사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예를 들어서 종업원 이 퍼센테이지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조금씩 매년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 규모마다 조금씩 다르고 다른데 그냥 일단 그냥 참고하시라고 대충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있으면요. 급여가 있으면 종업원이 국민연금으로 급여의 4.5%인가? 되는 것 같아요. 4.5% 되는 돈을 종업원 월급에서 떼요. 이렇게 100만 원이라 그러면 4만 5천 원을 일단 월급에서 떼요. 뗀 금액만큼 회사도 부담해야 돼요. 4.5% 동시에 같이 이렇게. 네? 국민연금은 그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도 이게 해마다 조금씩 요일이 조정이 되는데 대충 3.35%래요. 3.35.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종업원이 월급에서 떼인 것만큼 회사도 부담한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만큼 반띵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부담을 하죠. 고용보험은요 똑같진 않아요. 1점 이거는 회사 규모마다 달라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0.8%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얘는. 어쨌든 비슷한 금액을 회사도 부담하고 종업원도 부담하는 거예요. 산재보험은 종업원은 부담하지 않아요. 회사만 일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종업원 입장에서는 요거에 뭐예요? 요거 떼이는 거죠. 요거 월급에서 떼이는 거죠. 월급에서 떼이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회사에서 계정 처리하는 거 뭘까요? 종업원 몫이잖아. 월급에서 종업원 월급이야 주면서 내가 잠깐 떼서 맡아두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계정 처리해야 돼요? 이건 예수금이에요. 종업원 분. 내가 회사에서 종업원 네 몫이 월급을 주는데 잠깐 이거 내가 대신 내줄게 하고 뗀 거. 종업원 분. 이거는 예수금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종업원 거 예수금. 회사 거 있죠? 요거 회사 거.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요 회사 거. 회사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국민 건강보험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 요거는 뭐예요? 회사의 뭘까요? 비용이에요. 그냥 회사의 비용. 회사의 비용. 이거는 비용 아니고 뭐예요? 예수금. 그렇죠? 예수금. 얘는 회사의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다양해요. 첫 번째 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요. 이건 직원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세금 비슷한 거다 그래서. 아니면 이거 보험료잖아요. 일종의 4대 보험료니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뭐다 다 특징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이고 어디 속한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 애들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얘네 다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는 거예요. 판관비.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뭐 복리후생비고 요거 두 개는 뭐 저기 세금과 공과금이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 뭐 그런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왜? 이게 다 판관비니까 이거 섞었어도 영업손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섞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일관되게만 쓰면 돼. 일관되게. 회사에서 정했으면 1월 달에 이렇게 하고 2월 달에 이렇게 저기 막 섞어 쓰지만 않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뭐고 뭐 이건 뭐고 이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계정 과목 쓰이고 다 판관비 계정 과목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주어져요. 문제에서는 국민연금 회사부담부는 복리후생비를 한다. 국민연금 무슨 뭐 건강 회사부담부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한다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주어지는 책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 그 책에서는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 요 계정 과목 처리할 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종업원분은 어떻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똑같은 회사 부담분은 뭐다? 비용으로 처리하되 이 계정 과목은 주어지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워도 되겠죠? 요거 연습은 저 뒤에 좋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55페이지 사례부터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부터. 55페이지 예수금이란 궁극적으로는 제3자의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을 기업이나 거래처나 종업원으로 기업이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일시적으로 모아놓은 계정 과목 보관 일시적으로 잠시 내가 예수 보관하는 거야. 내 거 아니죠? 예수금이에요. 부채입니다. 내 거 아니잖아. 부채. 유동부채 계정이고요. 당연히 유동부채겠죠. 언제 없어져요? 다음 달에 없어요. 다음 달. 그렇죠? 유동부채예요. 예를 들면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종업원 부담분이죠.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미리 기업이 원천 징수했다가 해당 기간에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금 계정에 사용된다. 밑에 소득세 같은 경우 볼게요. 그쵸? 종업원의 3월 급여 지급 시 총 급여의 9만 원 중에서 소득세 3천 원을 원천 징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급여는 얼마 발생했어요? 9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급여라는 비용은 9만 원 적으셔야 돼요. 급여라는 비용에 9만 원 적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현금이 얼마 나가는 거예요. 9만 원 중에 3천 원 떼고 8만 7천 원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천 징수한 금액 한 후에 그 다음에 3천 원 비는 거는 잠깐 맡아두는 부채 예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소득세 등 언제 납부하냐면 다음 달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 항상 그 다음 달 10일이거든요. 급여 지급 시 예수한 소득세 등 3천 원을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현금 3천 원이 빠지면서 뭘 떨면 돼요? 예수금을 떠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그냥 소득세 종업원이 부담할 거를 잠깐 맞춰뒀다가 떠는 거고요.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종업원도 부담하지만 회사도 일부 같이 부담하죠. 요거 연습은요. 뒤쪽에 아까 우리 필수 분기 있었죠? 필수 분기 127페이지 있죠? 127페이지에 그 문제가 있어요. 127페이지 90, 11번이 그거거든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고 풀어볼게요. 비우는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11번에 그 어떻게 회사 회계 처리하라는 계정 과목이 안 주어졌네요.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회사 보험이었나? 건강보험료나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있죠? 요거는 복리후생비를 한번 처리.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자, 볼게요. 요거는 지금 아마 손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직 설명을 요걸로 하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셨죠?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9번, 10번, 11번 세트입니다. 9번, 종업원들에게 급여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급여 비용 발생액은 얼마예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급여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급여하고 적으셔야 될 거는 10만 원이에요. 무조건 비용 발생액은 10만 원. 소득세 200원, 국민건강보험료 800원을 원천 징수한 후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만 원을 주면서 소득세 200원, 건강보험료 800원을 삥 뜯고 줬단 얘기죠. 10만 원에서 1,000원, 200원과 800원, 1,000원을 제외한 99,000원이 지급된 거예요, 현금으로. 나머지는 예수하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표현돼요? 원인가요? 자, 해볼까요? 급여. 급여는 1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급여는 10만 원이 발생했고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요. 200원과 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9만 9천 원만 지급이 될 거예요. 이 1,000원은 200원과 800원은 어떻게 된다? 예수하는 거죠. 예수금. 예수금인데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소득세 예수금 얼마예요? 800원? 200원? 800원? 200원이죠. 예수금을 한 방에 적어도 되지만 좀 구분해서 적어볼게요. 소득세에 대한 예수금 얼마? 200원. 그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예수금 얼마? 800원이죠. 뭐 한꺼번에 적어 상관없어요. 똑같이 예수금이 예수금 800원인데 1,000원인데 그냥 좀 구분해봤어요. 왜냐하면 낼 때가 좀 달라요. 내는 데가 소득세는 어디다 세무서에 내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데가 달라요. 실무에서는 구분을 해요.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번잡해지지만 어쨌든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랬다가 10번은 뭐 낸 거예요? 소득세에 낸 거죠? 소득세 냈죠? 세무서에. 그럼 뭐 떨면 돼요? 예수금 소득세 떨면 되겠죠? 이거 떠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금 소득세 얼마? 200원. 요거 떨면서 현금 200원. 소득세 낼 때는 그냥 가지고 있던 거 주면 되는 거죠. 내가 삥 뜯어 놨던 거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금 삥 뜯었던 거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뭔 달라요? 건강보험은 좀 다르죠. 국민건강보험료 1,600원을 납부했대요. 아, 왜 1,600원이지? 800원은 종업원한테 뜯었죠. 근데 800원은 뜯었지만 건강보험 납부할 때는 똑같은 금액만큼 회사도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해보세요. 일단 예수금 요거 떨어야겠죠. 예수금 건강보험료 떨어야 돼. 예수금 건강보험료 얼마? 이거는 누구 거예요? 종업원 거 회사 거. 종업원 거. 그렇죠? 종업원 거. 그만큼 똑같은 금액을 회사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복리후생비로 하기로 했다고 치면요. 복리후생비 얼마? 800원. 이렇게 해서 얼마? 1,6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 1,600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종업원분, 요거는 종업원분이고, 그렇죠? 종업원분이고, 요거는 회사 비용. 요 구조 있죠? 9번과 11번. 지금 중간에 10번도 껴있지만 어쨌든 요거 10번은 그냥 뭐예요? 그냥 소득세 예수한 것만 납부한 거고 얘는 비용과 같이 납부한 거고 할 수 있겠죠?
잘 나오는 구조니까 이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사 부담분, 종업원 부담분. 회사 부담분은 비용, 종업원 부담분은 부채, 예수금, 감소. 자,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앞에 돌아오시고 우리 예수금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유동성 장기부채 볼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얘는 앞에서 간단한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유동 비유동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로 설명을 일단 드리면 태어날 때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길게 빌려.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만기가 10년이야. 그럼 얘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이죠. 만기가 10년이니까 10년 뒤에 만기가 도래. 장기 차입금으로 계정 감목해서 비유동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계속해서. 9년 동안은 뭐예요? 장기에 있다가 어느 한 해에 가서는요. 반드시 내년 어느 한 시점에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이해되세요? 어느 한 해에 가서는 내년에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태어날 땐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내년에 갚아야 되면 얘는 유동이 돼요, 비유동이 돼요? 유동이 되겠지. 그러면 비유동 자산에 비유동 부채에 넣어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년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유동 부채로 옮겨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날 땐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내년에 갚아야 되는 장기 차입금은 절대로 비유동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동 부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정 대체라는 걸 해줘야 돼. 계정 대체. 계정 대체. 거기 보시면 56페이지 2년 만기로 10,000원을 현금 차입하였다. 2년 만기로 현금 차입하였다. 뭐 2년이니까 일단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10,000원이고요. 현금 10,000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 10,000원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 1년 내에 도래하게 됐다. 그러면 얘는 이때는 뭐예요? 비유동이죠. 비유동인데 어느 한 해 지나고 나서 얘는 내년에 갚아야 되면 더 이상 유동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그냥 옮겨주냐?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름도 바꿔주면서 같이 옮겨주는 거야. 이름 바꿔주면서. 어떻게 이름 바꿔주는 거? 계정 대체라 그랬죠? 얘를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그렇죠? 그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이런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또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얘는 유동이다. 유동.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 까면서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름 바꿔주는 거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우리 127페이지 있었나요? 우리 이거는 같이 볼까요? 그냥 빨리. 예, 분계 127페이지에 16번 있죠? 16번. 장기 차입금 중 10만 원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장기 차입금 차변으로 까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 한번 적어보세요. 손으로. 가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됐죠? 유동 부채가 다 끝났어요. 유동 부채. 자, 우리
본교재 그 큰 교재 342페이지 볼게요. 342페이지. 342페이지 1번 볼게요. 부채와 자본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건 유동부채입니다. 2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맞죠? 이게 딱 이거잖아.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 유출,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부채로 분류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알지만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는요.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으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하다 보면요. 이런 문구에 익숙해져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준에 나온 말들이니까. 3번 볼게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1년 기준인데 유동비유동 바르는 건 1년 기준인데 정상 영업주기 기준도 인정한다 그랬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1년 넘어가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걔는 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영업주기 안에 있다는 얘기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에요. 4번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죠?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 그렇죠? 유동부채죠. 4번이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있을까요? 매입 채무는 맞고 단기 차입금도 맞고 미지급 법인세? 이거는 우리 옛날에 미지급 세금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선납세금 할 때? 법인세 할 때 12월 31일에 계산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미지급 세금이 미지급 법인세랑 같은 계정 과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 더 많이 쓰고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미지급 세금 부채입니다. 부채고 유동부채 맞아요. 1년 이후에 주는 게 아니라 금방 주니까 3개월 뒤에 주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제 오늘 배울 건데요. 얘는 비유동부채예요. 아직 안 배웠죠? 얘는 비유동부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어쨌든 유동부채 해당하지 않는 건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고요. 비유동부채입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의 거래자료이다. 6월 30일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6월 20일 나여왕 사장은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의류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나여왕 사장이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의류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분기 어떻게 될까요? 산 의류는 뭐예요? 상품이 되겠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쵸? 이 정도 분기는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쵸? 그다음 6월 30일 6월 20일에 구입한 의류 외상 대금을 약속원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6월 20일 날 자 보세요. 외상 매입금이 부채에 있었죠.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음 발행해서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어떻게 돼요?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지급어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갚으면서 어음 발행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은 차변으로 감소하고 대변으로 해 지급어음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 부채 증가예요. 그냥 외상대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감소, 지급어음 증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네. 6월 30일자 회계 처리 맞죠? 7월 30일자 분계는요. 이거는 뭐 문제라고 관계없지만 6월 30일에 발행한 어음이 만기일에서 당좌예금에서 50만 원 인출되었다.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이 다시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당좌예금이 또 감소하겠죠. 대변으로. 네. 4번 일단 풀고 계세요. 잠깐만요. 이거 갈게요. 번 4번 문제인데요. 이건 너무 쉽죠. 다음 중 매입 채무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입 채무는 통합 계정이죠. 뭐랑 뭐의 합이에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외상매입금 18만 원, 지급어음 7만 원 두 개 합하면 25만 원이죠. 네, 쉽죠? 5번 다음 총 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외상매입금 T 계정에 보이죠? T 계정에 지금 전기돼 있는 걸 보고요. 분계를 추출하고요.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출하는 얘기예요. 거꾸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까 연습했죠, 우리. 거래 보고 분계하고 전개했잖아요. 지금 거기 외상매입금이 보시고 분계가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분계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차리셔야 돼요. 7월 12일 분계와 7월 20일 분계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빨리 분계를 유추해 보세요. 분계를 뽑아내 보세요.
자, T 계정이 나왔죠. 항상 여러분은 앞으로 T 계정을 보시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누군지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하변에서 감소하는 성격 있죠. 맞죠? 그러면 T 계정에서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고 잔액은 대변에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이 증가했고 맞죠?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100만 원이 증가했고 60만 원이 감소해서 현재 얼마 남아 있는 상태예요? 4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 정보를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채는 대변 증가, 차변 감소, 대변 잔액이니까 100만 원이 증가했고 60만 원이 감소해서 4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구나. 조금 더 자세히 하면 100만 원이 7월 12일에 상품을 사면서 외상매입금이 증가했고 7월 20일 날 60만 원을 지급보험을 써서 갚았구나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계로 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분계 두 개 있는 거잖아. 7월 12일 있죠? 7월 12일 분계는 외상매입금의 증가 감소 증가죠. 외상매입금 차변 대변 대변이에요. 지금 이거 외상매입금에 지금 대변에 적혀 있잖아. 이거 그렇죠? 얘는 어디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대변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의 증가입니다. 상품 대변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상품이 대변에 적혀 있고 차변이 외상매입금 무슨 거래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대 계정이 뭐다? 상품을 사면서 뭐다? 외상으로 100만 원을 상품을 사면서 외상했구나. 7월 20일 분계는요. 외상매입금의 증가 감소죠. 외상매입금 차변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써야 돼? 외상매입금이 60만 원이 차변에 적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상대 계정은 뭐다? 지급 보험 6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걸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의미는 이건 어떤 거래요?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급보험이 생겼다. 아까 했던 거네 그렇죠? 외상매입금을 갚으면서 어음 발행해 준 거. 잔액은 얼마 있고 40만 남아 있고. 자 1번 7월 20일 지급보험 6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아니죠. 이거는 틀렸죠? 보기 1번 틀린 말이죠. 전혀 관계없죠. 12번 7월 12일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정확해 보이네 그렇죠? 3번 7월 20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 6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맞네요. 그렇죠? 외상매입금 일부 60만 원을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4번 7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40만 원 맞죠?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T계정. 먼저 T계정의 주인을 보고 파악하셔야 된다. 증가 감소를 보고 금액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번 다음 중 기억 니은에서 기억 니은의 대변 오른쪽이에요.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알맞는 것은 기억 상품 판매장의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 판매장의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그냥 비용 처리예요. 복리후생비.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대변은 뭘까요?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잖아. 미지급금 하시면 돼요.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그다음 니은은요. 고객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매입금이죠. 할 수 있겠죠? 유니폼은 미지급금이고요. 판매할 의류는 외상매입금. 7번 외상매입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 외상매입금 기록에 외상매입금의 차변이면 증가의 감소예요. 외상매입금 차변이면 감소. 그러니까 물어보는 바가 뭐예요? 외상매입금 감소 거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는 거래는 자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 그럼 외상매입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 대변 증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이거는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지 않죠? 증가 감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였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였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이죠.
외상매입금 안 나와 이것도. 4번 상품 외상매입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외상매입금 감소, 보통예금 감소. 그렇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맞죠? 자, 8번부터는 비유동부채니까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이제 비유동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